결국 한동훈이 영부인의 문자를 씹은 것은 그보다 더 무서운 윤석열 때문인 겁니다. 문자의 출처는 윤석열 측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건데요. 교사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 대한민국 보수 진영이 문자 5통의 혼비백산이 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총선 동안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스캔들로 야당이 공격을 받았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지키느라 당 이미지 실추로 청선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직접 국민 사과를 해서 스캔들을 마무리 짓고 총선에 패를 끼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를 씹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에 한동훈 반대 세력들은 당사자가 사과에 동의를 했는데 이를 못하게 해서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한동훈이 어떻게 당대표 자격이 있냐고 공격을 하는데요. 한동훈 후보는 정말 영부인을 무시해서 씹은 걸까요? 한동훈이 문자를 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상식적으로 영부인의 문자를 5번이나 무시하는 것은 대가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와이프가 이런 중대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결정을 비대위원장에게 바로 말하는 것도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뇌물수수 사과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넣으면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15일에 첫 문자를 보내기 전에 김건희 여사는 당연히 자신의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자신이 사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연히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의 와이프를 지키려다 보니 격노하며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김건희 특검에 대하여 총선 뒤에 수용하겠다는 뉘앙스를 보이는 한동훈에게 윤 대통령은 전화를 했겠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김건희 여사를 지키라고요. 그리고 김건희가 사과를 하겠다고 연락이 와도 무시하라고요. 솔직히 영부인이 사과하면 총선을 지휘하는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완전 호재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무서우니 한동훈은 그냥 문자를 씹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19일에 한동훈은 명품백 뇌물수수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일이라면서 다시 한번 특검 수용의 뉘앙스를 보였고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윤석열과 한동훈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봐야겠죠. 21일에 사퇴 요구까지 받아 윤석열에게 엄청 조인트 까인 한동훈은 더더욱 김건희 문자에 답할 수 없겠죠. 윤석열이 겁나니까요. 자신의 유일한 정치적 끈앞풀인 대통령에게 밉보일 수 없을 테니까요. 결국 한동훈이 영부인의 문자를 씹은 것은 그보다 더 무서운 윤석열 때문인 겁니다. 사적으로 오는 영부인의 문자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공적 라인으로 압박해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공적 라인으로 김건희 지키라는 메시지가 들어오니 한동훈은 문자에 답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죠. 문자의 출처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위원장의 문자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입니다. 그러니 이 문자 메시지가 유출이 되려면 시작은 무조건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유출된다면 누구에게 이득이 되냐를 따져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문자의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결국 내가 사과할게. 그러니 자리 만들어줘라는 의사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무응답으로 응답했고요.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살인이나 성폭행을 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이에게 조금은 마음이 약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자가 공개되어도 김건희 여사 측,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큰 타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의 문자를 무시하고 뻔뻔하게 사과를 못하게 한 한동훈은 인간 파렴치가 되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총선 패배의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쉽죠. 결국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의 몰락을 바라는 윤석열이 문자 유출의 최대 이익이니 문자의 출처는 윤석열 측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의 비열함.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이 현재 당대표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영부인 문자를 5번 씹어서 총선 참패한 거로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도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총선 당시 전부 김건희 여사 사과하라고 시원하게 말한 사람 없는데요.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을 조건부 수용이라는 의견이라도 피력했지만 나경원은 김건희 특검을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면서 거부를 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스탠스 바꿔서 사과하게 했다면 총선 20석은 더 얻었다면서 한동훈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당대표로 나왔으면 어떻게 보수 진영을 다시 다듬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계속 이런 정치적 논쟁만 하고 있으니 정말 우리나라의 비열하고 저질스런 정치 수준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댓글팀. 엄청난 떡밥으로 댓글팀이라는 워딩이 나왔습니다.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건데요. 저는 중립기여를 박을게요. 역사적으로 보수당은 투표 조작, 북한의 미사일 발사 요청,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댓글 부대 등 여론 조작에 대가들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댓글팀이 하나의 부서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들이 평소에도 이런 댓글 여론 조작을 자주 해왔다고 단정을 지을 만한 워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댓글팀이라는 단어가 불러올 정치적 파장이 클 것임을 알면서도 문자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얼마나 한동훈의 당대표 당선을 방해하고 싶은지는 알 수 있었네요. 솔직한 교사의 생각.
결국 이 문자의 등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 수수를 인정한 꼴이고 여론조작 전문당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환기시켰으며 정책적 토론이 아닌 네거티브만 일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보수가 망할 것 같습니다. 보수층 노인 인구는 줄고 있고 대통령은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거부권 남발에 막말 네거티브 정치만 일삼으니까요. 제발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리든지 아니면 빨리 망하고 다른 보수당이 등장해야 될 것 같네요. 교사들의 이야기를 좀 더 솔직하게 전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